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두려운 현장에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문이 이번에 좀 적절했느냐라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수해를 수습하고 다시 가는 게 맞았다라면서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정말 대통령께서 몸이 두 개라면 양쪽에 다 계셨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움을 저는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현지에서.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면 지금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9천억 달러? 예, 한 1,20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확고하게 어떤 믿음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구하고 거길 가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총리한테 당부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이 수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대로 좀 해달라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재난대책본부에 있어서의 총리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해외로 나가시면 내각을 총리가 통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총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또 공직사회를 조금 독려해서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이것이 책임 소재를 대통령한테 몰고 가는 부분이 좀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발언에는 동의는 안 하시는 거예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이태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리께서 너무 존재감이 없었던 부분이 이번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갈 수 있었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좀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성 속초 산불 때 이낙연 당시 총리는 즉각 현장에 가서 진두시를 했고 엄청나게 심했던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 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초기 단계 때 대구 가서 난 대구에서 살겠다. 그거 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거기 계셨죠. 매일 거기서 중대본 회의 주재하시고 총리로서 어쨌든 존재감은 굉장히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께서는 글쎄 TV에서 잘 못 뵀던 것 같아요. 뒷받침을 좀 잘 좀 해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왜 가셨나 하는 얘기 좀 덜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나토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건 이것은 그 대통령의 판단이거든요. 존중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재해는 계속 나요. 365일 계속 나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재해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모든 일정들을 갖다가 거기 맞춰가지고 그때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다 얘기가 돼가지고 일정에 다 잡는 거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무 때나 만나는 사람 아니잖아요. 친구 약속이 아니다. 그 내가 뭐 원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그 친구랑 약속 대충 연기하듯이 그런 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재시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컨트롤 타워가 안 보였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였던 거고.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센터에 화재 나서에 소방관이 갇혀 있는데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했잖아요. 먹방했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씨와 함께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습니다. 맛있네요? 네. 떡볶이라기보다는 오뎅국이네요. 맛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컨셉의 이 영상이 촬영된 건 6월 17일. 소방관이 순직하고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난 날입니다. 이 지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욕을 했는데 이번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우리 정부도 내가 가서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위안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부든 자신이 이렇게 상대방을 질타했던 마음으로 그대로 좀 행동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 중 골프를 친 일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이른바 포구 골프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입니다. 수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습니다.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대구에는 비가 안 왔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혜 골프라는 비판이 나오자 괜한 트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당 여론이 싸늘한 데다 윤리위가 징계를 검토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홍 시장 측이 당 주요 인사들에게 먼저 연락해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큰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경북 예천입니다. 그죠? 원래 TK가 대구 경북이잖아요. 근데 경북에서는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뭐 산사태가 나고 이재명이 나오고 뭐 소가 떠내려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근데 대구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10년 동안 나는 주말에 평온하게 공치는 게 내 원칙이다. 그러려면 계속 평온하게 공치시는 게 낫죠. 그 경로당 가셔가지고. 저는 아예 뭐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골프 치세요? 아, 저는 안 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딴 건 몰라도 그 폭우가 내리는데 거기서 골프가 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말에 테니스는 되는데 왜 골프는 안 되냐? 아니 테니스도 치면 안 되죠. 만약에 정말로 아니 지자체장이잖아요. 그 호우 피해가 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그때 테니스가 쳐지며 골프가 쳐지느냐라는 거죠. 그 원래 사람이 날 때부터 착한 사람,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공감도 훈련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공감도 훈련이다. 남의 사정에 공감하는 것도 그 능력을 계속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할 생각이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골프 친 것까지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대구는 별일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경북에 지금 우리 사망자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는데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고 아마 저처럼 홍준표 시장이 전국구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아주 깊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 홍준표 시장님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셨어요. 사과문을 내시고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부적절했고 국민 정서를 살피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그래서 당원과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다운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오류가 있으면 바로 시인하고 바로 잡는 거 그것도 사실 하나의 용기거든요. 네.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뭐 아름답지 않지만 어쨌든 아름답지 않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윤리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3개월이냐 제명이냐 기소한다 그러니까 조민이 학위 반납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2006년도 때 홍 시장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경선 때 우리 이해찬 총리가 3.1절 날 골프 친 게 딱 걸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말씀했죠. 고의든 과실이든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사퇴하시라. 네. 해가지고 결국 사퇴를 하셨습니다. 만사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직자 골프 논란을 좀 짚어보면 2023년 얼마 전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 산불 도중에 골프를 친 적이 있었고요. 그 작년에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골프 라운딩을 다녀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논란이니까 이 질문만 해요. 저는 골프를 안 치거든요. 골프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정치인들한테는? 정치인들이 특히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 스코어보다는
골프장의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머리 식히고 편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코스입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서로 그동안 뭐 아쉬웠던 것도 좀 풀 수 있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김영란법 되고 나서 바로 끊었어요. 아, 끊으셨어요? 예, 그게 제일 속편하겠다. 아니, 이해찬 대표가 그 골프만큼은 끊기 어렵다고 하던데. 저는 바로 끊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끊었는데요. 나가면 하루가 완전히 깨지니까 예. 저 인생이 짧아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담배하고 골프 끊는 사람만큼 독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와, 이 두 분이 왜 쓴소리를 잘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골프 재미있죠. 네. 재미있고 스트레스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친교에도 도움이 되는데 홍준표 시장님 이제 골프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광역 단체장 정도 되면 네. 평상시에는 지역의 경제인들을 조금 응원하고 그럴 좀 필요도 하기 위해서 있죠. 같이 골프도 좀 쳐주고 그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하면서 네. 칠 자신이 있느냐 그러면 치는 거고요. 그 자신이 없으면 끊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